아침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 나는 사과는 한국인 체질에 잘 맞는 과일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60대 이후에도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사과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사과 가격이 크게 올라 가장 비싼 과일이 되다시피 했는데도 건강을 위한 투자라 생각하며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비싸게 챙겨 드시는 그 사과가 지금 콩팥을 서서히 지치게 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전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콩팥은 다릅니다. 기능은 20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고 처리 속도도 느려집니다. 같은 사과라도 예전처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몸에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콩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컨설턴트 김도윤입니다. 저는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오랫동안 분석하면서 건강을 위해 더 노력한 분들일수록 의외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문제는 사과 자체가 아니라 지금의 몸 상태에 맞지 않게 먹는 방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사과가 왜 신장을 지치게 하는지, 그리고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비싸게 사서 드시는 그 사과가 정말 약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콩팥을 혹사시키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웰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60대 이후에는 같은 사과가 다르게 작용할까요? 핵심은 사과가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변했다는 데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습니다. 하루 150리터가 넘는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과 수분, 몸속 염분과 미네랄의 균형 농도를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 필터는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닳습니다. 40대 이후부터 콩팥이 피를 거르는 능력, 의학적으로는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합니다. 이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60대가 되면 20대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 보여도 내부의 여과망은 이미 예전만큼 촘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사과 한 개를 공복에 먹어도 혈당과 칼륨을 빠르게 조절하고 남은 찌꺼기를 무리 없이 배출합니다. 그러나 60대 이후에는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특히 공복에 먹는 과일은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이 순간적으로 상승하고, 이때 콩팥은 혈액 농도를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매일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작은 부담이 매일 반복되면 콩팥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고 체내 수분 비율도 감소합니다. 수분을 저장하고 완충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당분과 미네랄이 빠르게 유입되면 콩팥은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추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이미 콩팥 혈관이 예민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사소해 보이는 식습관 하나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콩팥이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능이 상당히 떨어질 때까지 통증이나 뚜렷한 이상을 크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늘거나 아침 부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거나 피로가 오래가는 변화는 이미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과는 몸에 좋다는 믿음이 강하면 그 원인을 식습관에서 찾지 못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결국 60대 이후에는 음식의 이름이 아니라 지금의 몸 상태가 기준이 됩니다. 젊을 때는 약이던 습관이 노화된 장기에는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비싸게 구입해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드시는 사과도 예외는 아닙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같은 양이라도, 같은 시간이라도 60대의 콩팥은 20대의 콩팥과 전혀 다른 조건에서 반응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문제입니다. 60대 이후 콩팥을 지치게 만드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를 갈아서 마시는 방식입니다. 사과를 통째로 씹어 먹을 때는 과육 속 식이섬유가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조절해줍니다. 혈당은 완만하게 오르고 콩팥이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나 사과를 믹서에 갈아즙으로 마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섬유 구조가 파괴되면서 당분이 액체 형태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공복 상태라면 더 빠릅니다. 혈당은 단시간에 상승하고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됩니다. 이를 흔히 혈당이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올라가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혈액의 점도가 변하고 콩팥의 미세혈관은 그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더 많은 여과 작업을 해야 합니다. 20대의 콩팥은 이 변화를 비교적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대 이후에는 처리 속도가 느립니다. 반복적인 혈당 급등은 콩팥의 사구체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특히 사과즙은 건강식이라는 인식 때문에 매일 꾸준히 섭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자극입니다. 통째로 씹어먹는 사과는 식이섬유가 그대로 남아있어 당이 천천히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과를 갈아서 마시면 그 섬유의 그물망이 무너지면서 당이 한꺼번에 흡수됩니다. 예전보다 힘이 약해진 콩팥에게는 이것이 작은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먹는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 후 혹은 잠들기 전 사과를 먹는 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혈압은 낮 동안보다 약 10% 정도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이 야간 혈압 하강은 콩팥이 하루 동안 받은 압력에서 벗어나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당분이 포함된 과일을 섭취하면 혈당이 다시 상승하고 교감신경이 자극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에서는 혈압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는 야간 고혈압 상태가 나타납니다. 본인은 자고 있지만 콩팥의 미세혈관은 낮과 비슷한 압력을 계속 견뎌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대 이후 이미 탄력이 떨어진 혈관에서는 이 작은 차이가 누적됩니다. 밤은 콩팥이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 사과가 들어오면 콩팥은 완전히 휴식 모드로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은 이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약물로 조절해둔 혈압 리듬이 밤에 흔들리면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은 장기적으로 축적됩니다. 세 번째는 조합입니다. 한국 식단은 비교적 염분이 높은 편입니다. 국, 찌개, 김치, 젓갈 등으로 한 끼에 상당한 나트륨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사를 한 직후 입가심으로 사과를 먹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갑니다. 몸은 이를 희석하기 위해 수분을 붙잡고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과를 통해 칼륨이 들어옵니다. 칼륨은 정상적으로는 나트륨 배출을 돕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타이밍과 양입니다. 나트륨이 많은 상태에서 칼륨이 급격히 들어오면 콩팥은 두 몸속 염분과 미네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동시에 일을 해야 합니다. 젊은 콩팥은 비교적 유연하게 대응하지만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 조절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나트륨 마이너스 칼륨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피를 거르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배출 능력도 함께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짠 음식 후 과일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몸속 염분과 미네랄의 균형의 변동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콩팥을 지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결국 문제는 사과가 아니라 형태와 시간, 그리고 조합입니다. 같은 사과라도 갈아 마시느냐, 밤에 먹느냐, 짠 음식 직후 먹느냐에 따라 콩팥이 받아들이는 부담은 달라집니다. 60대 이후에는 음식의 이름보다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습관이라도 지금의 콩팥 상태와 맞지 않으면 오히려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과를 아예 끊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사과가 독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과가 아니라 60대 이후 달라진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습관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같은 양이라도 지금의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금지가 아니라 조정입니다. 부담을 줄이고 회복 시간을 주고 콩팥이 처리할 수 있는 속도로 맞추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먹고 더 비싼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가 중요합니다. 콩팥은 지금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만큼 빠르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사과를 끊는 대신 콩팥이 편안해지는 방식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방향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사과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60대 이후에는 좋은 음식보다 맞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사과라도 몸에 맞게 조정하면 부담은 줄이고 장점은 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하는 형태입니다. 사과는 갈아 마시지 말고 반드시 씹어서 드십시오. 씹는 행위 자체가 속도를 조절합니다. 입에서 여러 번 씹으면 침이 충분히 섞이고 당분은 천천히 흡수됩니다. 당이 천천히 들어오면 혈액 농도가 급하게 변하지 않고 콩팥이 놀라지 않습니다. 반대로 갈아서 마시면 몇 분 안에 당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특히 공복 상태라면 변화폭이 더 커집니다. 또한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처럼 한 개를 통째로 먹는 습관은 이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반 개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만감이 아니라 안정성입니다. 콩팥이 여유있게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전하는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오전, 특히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는 근육이 움직이고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사과 속 당분은 활동 에너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면 저녁에는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시간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콩팥이 쉴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과일은 가능하면 피하십시오. 밤에 당이 들어오면 몸은 다시 깨어나고 혈압 리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밤은 콩팥의 휴식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하는 조합입니다. 짠 음식 직후 사과를 바로 드시는 습관은 피하십시오. 한국 식단은 국찌개, 김치 등으로 염분 섭취가 많은 편입니다. 짠 식사를 하면 혈액 속 염분 농도가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과일을 먹으면 콩팥은 염분과 미네랄을 동시에 조절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짠 음식을 먹었다면 먼저 물을 충분히 마시고 1에서 2시간 간격을 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혈액 농도가 어느 정도 안정된 뒤 과일이 들어오게 됩니다. 콩팥이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겹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간격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네 번째는 수분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먹으면서 물 섭취는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탈수가 쉽게 옵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조금씩 나누어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콩팥은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물은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다섯 번째는 관찰입니다. 몸의 변화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소변 거품이 평소보다 오래 지속되는지, 아침에 얼굴이나 발이 잘 붓는지, 이유 없이 피로가 길어지는지 살펴보십시오. 이런 변화는 콩팥이 힘들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식습관을 조정한 뒤 이런 증상이 완화되는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여섯 번째는 빈도입니다. 매일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일주일에 3에서 4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과일은 약이 아닙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 적절한 수분이 함께 유지될 때 콩팥은 안정적으로 기능합니다. 결국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씹어서 오전에 짠 음식과 간격을 두고, 그리고 양은 절반으로 줄이고 물은 나누어 마시고 몸의 신호를 관찰하는 것. 비싸게 구입한 사과라면 더 신중하게 드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음식이 진짜 도움이 되려면 지금의 몸 상태에 맞아야 합니다. 60대 이후의 건강 관리는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먹는 방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과를 끊는 것이 아니라 60대의 콩팥이 편안해지는 방식으로 다시 사과 먹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것이 부담을 줄이고 기능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딱 3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콩팥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스스로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첫째 날은 비움의 날입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사과즙이 있다면 일단 멈추십시오. 갈아서 마시는 습관은 중단합니다. 저녁 식사 후 과일도 드시지 마십시오. 밤은 콩팥이 쉬는 시간입니다. 물은 하루 동안 조금씩 나누어 충분히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 이날의 목표는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루만으로도 콩팥은 휴식 시간을 확보합니다. 둘째 날은 조정의 날입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먼저 마신 뒤 사과 반 개를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최소 15번 이상 씹는다는 생각으로 드십시오. 갈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활동이 시작된 이후에 섭취합니다. 짠 음식은 점심 이후에 줄이고 저녁에는 염분이 적은 식사를 하십시오. 이날은 속도와 양을 조절하는 연습입니다. 셋째 날은 관찰의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얼굴과 손의 부기를 살펴보십시오. 소변 거품이 줄었는지, 몸이 전날보다 가벼운지 확인하십시오. 하루 종일 피로가 덜한지 스스로 느껴보십시오. 작은 변화라도 느껴진다면 콩팥이 휴식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3일은 치료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부담을 줄이면 반응합니다. 딱 3일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를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시고 바로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 신호가 있다면 식습관 조정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먼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소변 변화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은 흔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품이 1에서 2분 이상 오래 지속되거나 매일 반복된다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소변색이 지나치게 탁하거나 붉은 기가 보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변화는 콩팥 여과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기입니다. 아침에 눈두덩이나 얼굴이 자주 붓고 오후가 되면 발목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면 수분 조절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콩팥은 몸속 수분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부기가 잦아진다는 것은 조절 능력이 약해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압입니다. 평소보다 혈압이 잘 떨어지지 않거나 약을 복용 중인데도 수치가 흔들린다면 콩팥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콩팥과 혈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밤에도 혈압이 높은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피로와 식욕 변화입니다. 이유 없이 피로가 길어지고 입맛이 줄거나 속이 메스꺼운 느낌이 지속된다면 몸속 노폐물이 원활히 배출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컨디션 저하로 넘기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는 이미 진단을 받은 경우입니다.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보다 낮다고 들은 적이 있거나 당뇨 고혈압을 오래 앓고 있다면 자가 판단으로 식단을 바꾸기 전에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특히 칼륨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 과일 섭취는 반드시 의료진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습관 조정으로 충분한 단계인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단계인지 구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버티는 장기일수록 작은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60대 이후에는 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 작은 부담이 쌓일 수 있고 그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콩팥은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양과 시간, 조합을 바꾸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비싸게 사서 드시는 사과라면 더 현명하게 드셔야 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부담을 줄이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백세웰빙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댓글로 현재 실천 중인 습관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건강수명 100세를 온 가족과 함께 맞이하시길 늘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